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장치가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제가 어떤 다른 이론들과 여러 가지 그 책의 이론들 부분을 살펴봤는데 가장 좀 설명드리기 좀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상태가 저희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창을 띄워봤고요. 네, 증시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나와 있죠. 네, 증시의 안전을 위한다라는 것은 어떤 급등락이 심할 때에 그 브레이크를 발동을 하면서 안전을 좀 도모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떨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 2000년 4월 17일 증시는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에 4월 17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증시는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IT 버블이 꺼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내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결국 17일 증시 개장과 함께 폭락으로 들어섰다는 소식이 폭락을 했다는 거죠. 태평양을 넘어왔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개장과 동시에 너나 할 거 없이 매도 주문을 내면서 단 10분 만에 증시는 89.35포인트를 하락했다. 증권거래소 현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 하락률이 11.15%에 달하자 증시 사상 처음으로 현물 주식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을 하는 경우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경우가 포인트죠. 급등 또는 급락을 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잠깐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전일에 비해서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그러니까 전일 주가 지수가 전일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두 축은 기업의 실적과 시장 참여자의 투자 심리다. 특히 투자 심리라는 것은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에 급격하게 과열되거나 위축되기 쉽죠. 만약 증시에 극적인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완충 장치가 없다면 투자자 개인은 이성을 잃고 보유 주식을 마구 팔아치우거나 거꾸로 흥분해 대량으로 사들이는 행태가 생길 수 있다. 매도를 엄청나게 하거나 혹은 엄청난 매수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을 하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요동쳐 시장 전체의 패닉으로 이어지고 증시와 국민 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락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가 바로 서킷 브레이커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서킷 브레이커는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녹아서 전류를 차단하여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회로 차단기예요. 원래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원래 이제 회로 차단기,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녹아서 전류를 차단해서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회로 차단기인데, 증시에서는 이제 외부 충격으로 투자 심리에 과도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해서 비이성적인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따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급등락이 심할 때 브레이크를 발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원래 회로 차단기를 말하는데 증시에서 이제 그 용어를 같이 쓰이는 것이고요. 근데 그 차이가 10% 1분 이상 지속할 때 10% 차이, 전일 주가 지수보다 10% 차이가 나면서 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될 때 20분간 거래를 정지를 시켜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설명드릴 수 있고, 계속해서 읽어 드릴게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주체는 한국거래소이에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가, 코스닥은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발동을 합니다. 각각 다 발동하는 본부가 틀리죠. 각각 그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날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전날 지수의 종가보다 10% 이상 떨어진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킨다. 예, 설명을 아까 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머리를 식힐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나와있죠. 정지시간 20분이 지난 다음에는 10분 동안 동시호가 주문을 받고 장을 재개합니다. 10분 동안에 동시호가 주문을 받고 장을 재개하는 거. 그래서 바로 원래 일반적인 호가창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거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10분 동안에 동시호가 주문을 받고 장을 재개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부터,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부터죠. 그리고 오후 2시 20분 사이에 하루에 단 한 번만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후 2시 20분 이후에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거나 그날 이미 한 차례 발동했을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서킷 브레이커를 또 한 번 발동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2시 20분 이전에, 그리고 시장 개장 5분 뒤부터 그 서킷 브레이커를 단 하루에 한 번만 발동시킬 수 있으며, 다시 또 그런 요건이 충족이 돼도 다시 또 재발동을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을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발동을 할 수 없다. 네, 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는 작동을 합니다.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는 작동을 한다. 다만 현물 시장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선물 가격이 상하 5%, 아까는 10%였죠. 현물 가격에서는. 근데 선물 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또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또 10분간의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 가격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현물 시장보다 투기성이 짙고 민감한 선물 옵션 시장의 성격 때문에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런 점들 때문에 현물,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다 브레이크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코스피 시장의 첫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4월 17일 2000년 4월 17일 미국 증시 폭락으로 영향을 받아서 90% 넘게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직접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2000년이면은 여기 있겠네요. 예, 2000년 4월 17일. 지금 제가 2000년 차트를 보고 있고 4월 17일이면은 여기네요. 예. 이때 그 시가가 711 그리고 종가가 707 포인트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최저가를 마이너스 12.69%를 기록을 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1%에 요건이 충족됐던 그런 면이 보이네요. 전일 기준, 전일 주가 지수보다 마이너스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또 1분간 지속됐겠죠. 네, 그럴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던 그날이었습니다. 2000년 4월 17일. 저가가 마이너스 12.69%를 기록했고 종가는 11.63%를 기록했던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비교를 해 보자면 코스닥의 첫 발동이 있어요. 또 코스닥의 첫 발동 2006년 1월 23일 2006년 1월 23일에 코스닥의 첫 발동, 미국 증시 급락의 불안 심리로 코스닥 지수가 10.18%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잘못 쳤습니다. (2006년이니까) 네, 여기 시즌에서 2006년 1월이거든요. 엄청난 하락을 눈에 띄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06년 1월 23일 여기입니다. 네, 마이너스 10.31%를 기록을 했었네요. 그 전에는 최저가가 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10%를 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1월 23일날 2006년 1월 23일날 저가가 마이너스 10.31%를 기록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모습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이제 이런 일시적으로 기록을 했었던 모습들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 국내 증시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주요 약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2011년에 있었네요. 2011년에 이틀 연속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을 했었고 역대 6번째까지 기록을 했었던 모습으로 직접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은 얼마나 증시 급락이 위험한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제 그 사태에서도 서프라임 사태에서도 서킷 브레이커가 당연히 발생했었던 모습이죠. 코스닥의 세 번째 또 발동 모습, 그리고 이틀 연속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11년 또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스닥에서 많은 서킷 브레이커가 최근에 발생했던 모습과 예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발동했었던 모습이었지만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폭이 더 컸었죠. 네,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겠고, 네, 여기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서킷 브레이커는 1987년 10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2%나 급락을 했었던 검은 월요일이라는 그 별명이 지어졌죠. 그런 것들을 경험한 뉴욕 증권 거래소가 주식시장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최초 도입을 했었죠. 뉴욕 증시의 경우도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면 가동되는데 거래 정지 시간은 우리보다 깁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주가 상한 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시장 충격으로 인해 주가가 취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00년 4월 17일이 처음이었고요. 아까 비교해 봤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한가 제한폭이 원래 12%에서 또 15%로 늘었다가 최근에 또 30%로 늘었었잖아요. 상한가 제한폭이. 그때 이제 우려가 돼서 15%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주가가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취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1998년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첫 번째 발동이 2000년 4월 17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 폭락이 이어지면서 17일 개장 10분 만에 코스피 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90% 넘게 폭락을 했었던, 네, 그해 9월에도 아까 제가 두 번째 사례를 대입을 안 해봤었지만 해보시면 되는데, 그해 9월에도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그리고 유가 급등 등의 악재가 겹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던 것이고, 또한 9.11 테러로 전 세계 증시가 얼어붙은 2001년 9월 12일 한국 증시도 폭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던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최초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코스닥은 2006년 1월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셨고, 당시 미국 증시의 급락이 불안 심리로 코스닥 지수 10.18%를 하락하면서 코스닥 본부가 급하게 서킷 브레이커를 작동시켰습니다. 네, 또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중간에 그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7년 8월 16일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던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이드카라는 것도 계속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아까 위에서 제가 선물 거래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모습을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해서 그 전까지 피해를 크게 보기 전에 항상 그 어깨에서 매도하는 그런 그 원칙을 잘 세우셨다면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을 하지 않아도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서는 저희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관심 종목을 한번 추려보고 또 독서도 하시면서 이런 서킷 브레이커를 직접 몸으로 체험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좀 싸움 구경은 좀 멀리 좀 피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